방역 당국은 이와 같이 검사 과정이나 확진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다녀온 분들은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확산 차단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방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조기 차단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는 총 111명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약 2만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례로 인한 추가적인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와 접촉자를 빠른 속도로 찾아내어 격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기지국, 카드 결제 내역 추적, 경찰과 협조를 통한 소재 확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접촉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대상 기준을 확대해서 이태원 클럽과 그 일대 방문자, 접촉자 모두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였고 익명으로 검사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 환자로 판정되더라도 동선 공개 시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여 최초 환자 동선을 공개할 때만 상호명과 같은 특정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후에는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동선 공개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한 사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보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이후 GPS 추적 등을 통해서 학원 강사라는 점을 파악해 뒤늦게 추적에 나서 중고등학생 6명을 포함한 8명의 확진 환자를 찾아냈으며 이들 확진자 가운데 2명은 각각 지난 주말 교회 예배를 다녀온 것이 확인되어 현재 교회 2곳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진술 등으로 방역당국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질 수 없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지난 신천지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역학조사와 격리 등 방역당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난이 두려워서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 사회 모두에 위험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확진 환자나 접촉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낙인 찍기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는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감추고 숨게 만들어 방역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를 위하여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병상 확보 비율이 높은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손실보상의 신속한 지원, 의료기관 융자의 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월 9일 감염병 치료 병상 확보와 폐쇄 등에 따라 비워둔 병상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146개 기관에 1,020억 원을 1차적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6월로 예정되었던 제2차 손실보상을 앞당겨 5월 말 이전에 2차 계산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4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월 7일까지 총 1,581개 의료기관에 1,370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월 초까지 약 3,900여 개의 병의원에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의 요청 증가에 따라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기관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융자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수고하신 의료기관 지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행정 편의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3월 23일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했고 3월 24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감염 예방 관련 수가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 시설 현황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신고를 유예하고 종전의 작년 4분기가 되겠습니다. 인력, 시설 신고 현황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의료기관 현지 조사와 평가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부담 없이 환자 치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되기 바랍니다. 최근 일주일간 혈액 보급량이 급감하면서 3인분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등교 연기 등에 따라 전체 헌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헌혈 부진과 함께 이태원 클럽 사례로 인해 개인 헌혈도 위축되고 있는 반면 그간 연기되었던 수술이 재개되는 등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군과 의료기관 등에서 단체 헌혈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헌혈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정부는 의료기관의 적정 사용 협조 요청과 함께 안전한 체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진자로 확인이 되신 분들의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동선이 확인된 업소 등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클럽의 5군데 이외의 장소에서도 동선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초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복지부뿐만이 아니라 저희 해당 지자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2차 감염 사례가 지역 전파라고 판단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부적인 검토와 분석이 진행돼야 됩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사례에서 역학조사에 거짓이나 이렇게 거짓 진술이나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한 경우에는 인천시 오늘 조금 전에 10시 브리핑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관련돼서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인천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벌칙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벌칙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벌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의 고발 이후에 필요한 사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